암기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서 16등분으로 자릅니다. 명함보다 조금 작은 크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카드입니다. 하나의 카드에 암기할 사항을 적어요.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메시지. 초보자는요,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암기 사항만 담는 편이 좋습니다. 그 카드의 양면을 질문과 응답처럼 구성합시다. 영어 단어라면 한쪽 면에는 뜻을, 다른 면에는 스펠링을 적으면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쪽에 쓰고 뒷면에 납세, 국방, 교육, 근로라고 쓰는 식이죠. 카드를 책상 귀퉁이에 쌓아두고 늘 한 줌씩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일상에서 틈틈이 볼 수 있습니다. 자꾸 보면 눈에 익고 눈에 익으면 외워집니다. 아주 쉽고 엄청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암기에 대한 부담감을 왕창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혼공 캘린더, 한 장의 종이로 시간을 지배하는 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테일러는요, 이제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8년 정도 된다고 했어요. 좌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숫자와 알파벳마저도 읽지 못할 정도로, 또 숟가락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아기로 되돌아가 버린 테일러지만 8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재활에 성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에는 그녀가 재활한 과정 중에 겪었던 부분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짚어주는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전형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이 방송에서 누누이 나누어왔던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정말 진리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더 나아지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라. 수면을 많이 취해라.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 있다. 그래서 뇌는 고정되지 않았으니 사용하는 바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믿고 계속 노력하라.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일러는요, 뇌를 재활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이 뇌의 움직임 하나하나, 뇌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에 극도로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죠. 우리 몸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머리털 모근이 고추선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대개 면밀히 살펴보면 고통이에요. 다만 평소에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에너지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이라고까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막 혈압이 올라 두통이 심해져야지나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몸에 안 좋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테일러는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신체적인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고는 감정의 변화를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마치 생채기가 난 듯 몸이 아픈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 우리가 너무도 흔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 드문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렸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의 상황이 어찌 되었건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긍정과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번역할 때 구태여 긍정의 뇌라고 지은 것은 그런 까닭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뇌졸중 경험을 통해 축복에 가까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누구든 언제든 깊은 마음의 평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열반과도 같은 경험이 우뇌의 의식 속에 존재하며 언제라도 스스로 뇌의 그 부분에 접속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나의 회복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비단 뇌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뇌를 가진 보통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란 생각에 흥분됐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나는 상상해봤다. 그러자 회복이라는 힘든 과정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보였다. 뇌졸중이 내게 안겨준 통찰을 요약하자면 이런 식이다.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평화를 이루려면 평상시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왼쪽 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만 하면 돼. 그랬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를 대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3개월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면 20년 또는 평생이 걸리든 사람들이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낫고 성장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면 했다. 뇌는 실제로 놀랄 만큼 역동적인 기관으로서 끊임없이 변한다. 나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흥분했고 적절한 수면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기적적이라 할 만한 치유력을 보여주었다. 의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뇌졸중이 일어나고 6개월 안에 능력을 되찾지 못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 경우에는 뇌졸중 이후로 8년 동안 뇌의 학습 및 기능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8년쯤 지났을 때 몸과 마음이 드디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뇌는 기본적으로 세포의 연결 구조를 바꾸는 탁월한 기능이 있다. 이런 뇌의 가소성이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 된다. 나는 뇌가 꼬마들이 여러 뛰어노는 놀이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여러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놀이터를 보면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고 정글짐에 원숭이처럼 매달린 아이들도 보인다. 모래로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다. 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 뇌의 서로 다른 세포 집단처럼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 정글짐을 없앤다고 하여 거기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이들과 섞여 또 다른 놀이를 계속한다. 뉴런도 마찬가지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뉴런의 기능을 지우면 이 세포들은 자극이 없어져서 죽어버리거나 다른 할 일을 찾는다. 가령 시각의 경우에 한쪽 눈에 안대를 씌워서 시각세포로 들어오는 자극을 막으면 이 세포들은 인접세포들과 접촉하여 다른 할 일이 없는지 알아본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뇌의 가소성을 믿고 그것의 성장과 학습과 회복의 능력을 믿어주기를 바랬다. 세포의 물리적인 치유 과정에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는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뇌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뇌의 에너지는 잠으로 채워진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에너지 자극이 감각계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극은 정보를 처리할 만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나의 뇌는 보호받아야 할 상태였기 때문에
소음으로 들리는 불쾌한 감각 자극에서 멀어져야 했다. 뇌졸중을 겪은 후 여러 해 동안 뇌의 수면 욕구를 무시할 때마다 나의 감각계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인 탈진이 이어졌다. 회복 과정에서는 수면의 치유력이 정말로 중요했다. 나는 무엇보다 수면의 효과를 열렬히 옹호한다. 더군다나 학습하고 인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배분해야 했다. 나는 가장 절실히 되찾고 싶은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다른 일에는 기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예전의 지적 능력을 모두 회복해서 다시 과학자이자 교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뇌의 아름다움과 회복력에 대한 멋진 스토리가 있었다. 나의 뇌가 다시 활성화되면 가능한 일이었다.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매일 내가 거둔 성취를 축하하며 내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가에 일상의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내 이름을 아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그 순간 오로지 숨 쉴 수 있는 게 다라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 그리고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는 똑바로 섰을 때 서로를 축하했다. 내가 침을 질질 흘릴 때는 그 침을 삼키게 되자 축하했다.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도 쉽다. 그런 건 너무나 많았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내가 매일 달성한 위대한 일을 축하해 주기를 바랬다. 그 위대한 일이 아무리 사소한 성공일지라도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내가 회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비결 중에 하나는 회복 과정 중에 지금 상황을 넘어서려고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했다는 점이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는 감사할 줄 아는 태도의 공이 컸다. 나는 하나의 과정이 다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회복의 경험을 즐겼다. 나는 세상에 처음 나와서 걸음마를 배우고 이것저것 탐구하는 아기였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성과도 좋았으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도 나는 도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무척 신중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예전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각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나는 왼쪽 뇌를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내 오른쪽 뇌의 기쁨과 환희가 꿋꿋하게 버티고 서서 자기 비하, 연민, 우울증이 들어설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내가 회복에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모든 과제를 더 작고 단순한 과정들로 나눌 줄 아는 능력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좀 더 복잡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번에 알아챘다. 일어나 앉기 전에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고 뒤척이는 것. 보도를 걸을 때 갈라진 틈을 밟아도 괜찮다고 배우는 것. 이런 작디 작은 성공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궁극적인 커다란 성공이 되었다. 뇌졸중을 통해 내가 배운 최고의 교훈이라면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기쁨의 감정이 내 안에 있었다. 평화의 감정도 내 안에 있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들어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느껴졌다. 판단은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좌절, 공포 같은 감정이 몸 안에 차오르면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신경고리에 접속하고 싶지 않다고 뇌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하자 나는 예전의 내 성격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어떤 감정을
얼마나 오래 느낄지 결정하는 권한이 내게 달려 있었다. 예전에 습관처럼 가지고 있던 고통스러운 감정 회로들을 다시 되살리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다. 감정적인 치유는 지루하리만치 서서히 진행되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었다. 왼쪽 뇌의 힘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 감정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나 외적 사건 탓으로 돌리고 싶어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나와 나의 뇌 말고는 나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외부의 그 무엇도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온전히 나의 문제였다.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경험을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내게 달려 있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지금 공법 분야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1일 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혼공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